이번 설명절은 주말과 겹치면서 귀성객들은 다소 짧은 연휴를 보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버스터미널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가족을 배웅하는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진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역주행하는 아찔한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통영 대전 고속도로에서는 4중 추돌 사고로 도로가 한때 정체됐습니다. 설 연휴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천 남해하동 선거구가 서부 경남 최대 격전지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경선에 나선 출마자는 11명으로 역대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하동고등학교와 하동여고의 통합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관협의체가 마련됐지만 사립학교 법인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동구는 인구 감소 위기를 돌파하려면 통합밖에 없다며 호소에 나섰습니다. 사용이 끝난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침출수로 의심되는 물이 새고 우수관은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처리장은 인체에 유해한 지정 폐기물이 매립된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이번 설 연휴는 주말이 겹치면서 짧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여전했는데요. 짧았던 연휴 때문인지 연휴 마지막 날까지 가족과 함께 보낸 뒤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미 집으로 돌아온 시민들은 관광지를 찾아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김현준 기자입니다. 진주 고속버스 터미널. 연휴 마지막 날 집으로 돌아가는 귀경객과 떠나는 자식을 배웅하러 나온 가족으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어느새 버스가 도착하고 작별의 인사가 이어집니다. 조심해 가. 잘라고. 가족이 정성껏 챙겨준 음식과 선물 꾸러미가 버스 짐칸을 가득 채웁니다. 주말이 끼면서 비교적 짧았던 이번 명절. 일상으로 향하는 시민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이번 명절에 와서 좀 더 오래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일이 있고해서 며칠 못 쉬고 가는 데 대해서 좀 아쉽기도 하죠. 4일이라서 아무래도 좀 연휴가 좀 짧기도 했고 그렇게 하면서 가족들도 많이 얼마 못 보고 이미 고향에 다녀온 시민들은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두고 관광지를 방문하는 등 재충전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립진주박물관에서는 설 연휴를 맞아 민속놀이 체험과 포토존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는데 가족과 친구, 연인 단위의 시민이 찾아 끝나가는 연휴에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네, 바쁘게 지내다가 마지막 날이라도 이렇게 좀 편안하게 보내니까 좀 피로가 좀 풀리는 것 같네요. 한편 12일 오후 2시 기준 일부 구간에서 서행과 정체가 있기는 했지만 부산 경남 지역 고속도로와 국도 대부분 특별한 차량 정체는 없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즐거워야 할 설 연휴지만 사건 사고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진주에선 음주운전자가 도로를 역주행하는 아찔한 질주가 발생했고 통영 대전 고속도로에선 4중 추돌 사고로 6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설 연휴 사건 사고 소식을 김상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회색 SUV 차량 한 대. 그런데 자세히 보니 도로 반대쪽으로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지나간 뒤 중앙 분리대는 너덜너덜해져 있습니다. 이곳 강남동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중앙분리대 파손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11일 저녁 8시 55분쯤입니다. 음주 상태였던 50대 A씨는 사고 발생 1시간 20여 분 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운전자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에도 인근 도로를 돌며 계속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설 당일인 지난 10일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0일 오후 6시 50분쯤 함양군 서하면 인근의 대전 방면 통영대전 고속도로에서는 승용차 4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승용차와 SUV 등 차량에 타고 있던 6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사고로 한 개 차선이 통제되며 한동안 교통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오후 1시 30분쯤 진주시 수곡면에서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은 소방과 산림당국에서 투입한 진화 헬기와 차량 50여 명의 인력에 의해 약 1시간 1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우선협상 대상자에 아론 비행 선박이 선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일 평가위원회를 열고 임시청사 공모에 접수된 2곳을 심사했습니다. 심사 결과 1순위는 사천시 산안면에 위치한 아론 비행 선박 교육장이 선정됐습니다. 2순위는 사천읍에 위치한 옛 사천 축협 건물입니다. SPP 조선 본사가 사용했던 아론 비행 선박 건물은 사무실 공간과 주차장, 보안 측면에서 과기부가 내걸었던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은 아론 비행 선박과 세부 협상을 거쳐 이달 중으로 임차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과기부는 건물 용도 변경과 리모델링을 거쳐 오는 5월 말 개청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복합도시에 새로 짓게 될 본청사 건물 준공까지 임차 청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상반기 대정비를 위해 사천 바다 케이블카를 임시 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휴장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이며 정류장을 비롯한 케이블카 안전점검과 내외부 세차가 진행됩니다. 한편 사천 바다 케이블카는 초속 22m의 폭풍급 바람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됐으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상 구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진양호 노을전망 데크로드 조성 사업의 1구간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완료된 1구간은 진양호 아천 북카페에서 양마산 둘레길 입구까지 총 628m 길이로 무장의 데크로드와 데크 전망대 2개소로 구성됐습니다. 진주시는 올해 2, 3구간을 추가로 완공해 기존 진양호 둘레길과 연계한 총 연장 8km 구간의 명품 순환숲길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이 2024년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13일부터 22일까지며 본관과 상락원 등 5곳에서 모두 96과목 2,550명을 모집합니다. 진주시에 주소가 있는 60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 희망자는 시설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비 후보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서부 경남에서는 사천 남해하동 선거구가 최대 격전지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11명이 출마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사천 남해하동 선거구가 예선부터 치열합니다.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여야 출마자는 11명, 서부 경남에서 가장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재성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재윤경 전 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민주당이 13지역이지만 이례적으로 2명이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낮은 지지율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은 경선을 통해 유권자의 관심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경선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원 투표 50%와 여론조사 50%로 진행되며 결과는 마지막 날 공개됩니다. 국민의힘은 역대 가장 많은 9명이 출마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하영재 의원이 탈당하면서 후보들은 조로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무주공천을 차지하기 위해 지역에서 거론됐던 인물은 대부분 출마했습니다. 지난 선거에도 출마에 이름을 날렸던 박정열 전 노의원과 정성재 한국인권사회복지학 회장, 최상하 전 청와대 준축원장은 일찌감치 출마를 준비해왔습니다. 새 인물을 강조하며 처음 출마하는 조상규 변호사와 정호영 전 초중고 교장연합회장, 이철호 남해치과 원장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를 지낸 김장실 전 의원과 고위관료 출신인 황성규 전 국토부 차관이 가세했습니다. 여기에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한 서천호 전 경기경찰청장까지 등판하면서 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무감사와 여론조사, 기여도, 면접 점수를 더해 후보자를 평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선을 치를지 단수나 우선 추천으로 분류할지 결정합니다. 국민의힘은 사천 남해하동을 비롯한 경남 지역 후보자 면접을 오는 16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입학을 앞두고 있는 초중학교 학생 가정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남도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필수 접종은 초등학교 입학생인 경우 DTP를 비롯한 4종, 중학교 입학생은 Tdep을 포함한 3종입니다. 예방접종 기록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또는 접종받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접종하지 못한 경우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이상수온과 적조, 태풍 등으로 발생하는 어업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129억 원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저수온, 고수온, 적조와 해파리 대응 강화에 84억 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15억 원, 태풍 대비 소형 어선 인양기 설치 보수에 30억 원 등입니다. 경남은 지난해 여름과 겨울 고수온과 저수온으로 양식어업에서 2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가 교육부로부터 2023년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대학에 선정됐습니다.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는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와 국내 학생의 국제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경상국립대는 2026년 2월까지 2년간 인증대학 자격이 주어집니다. 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외국인 유학생 사증 발급 심사 기준이 완화되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한편 경상국립대는 현재 39개국 38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하동 지역 내 가장 큰 교육 이슈였던 하동고와 하동여고 통폐합 논의. 입장 차이로 인해 그간 논의에 큰 진전은 없었는데요. 경남도민일보 이영훈 기자와 통폐합 이슈와 관련한 최근 민간협의체 분위기와 향후 일정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영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앞서 통폐합과 관련해선 어떤 얘기들이 나왔었는지 간략히 짚어주시죠. 네, 하동고등학교는 남학생만 다니는 공립이고요. 하동여고는 학교법인 하동유경원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입니다. 두 학교 통합 논의는 하승철 군수가 취임하고 본격화됐는데요. 학교의 통합 필요성은 인구 감소 때문에 나왔습니다. 하동의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를 더 나은 고등학교에 보내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진주나 광양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동 지역 내 고등학교 진학률은 70%대로 경남 10개 군 중에 꼴찌입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려면 하동고와 하동여고가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만약 통합을 하면 300명 이상의 적정 규모 학생 수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이른바 명문 고교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동구는 물론 교육부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하동여고의 법인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동중학교와 사립 하동중앙중의 통합도 논의 중인데 하동중의 학교법인도 하동여고와 같습니다. 네, 이달 중 민간협의체에서 통폐합 결정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어떤 분위기입니까? 네, 민관협의체는 사립학교 법인과 각 학교장, 학부모 동창회, 도 군의원, 하동군 경남도교육청, 하동교육지원청 이렇게 2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2월 안에 회의를 해서 하동고와 하동여고, 하동중과 하동중앙중의 통합 결정을 하는데요. 여전히 학교법인이 반대하고 있지만 나머지 대다수는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상 통폐합 방식을 공립과 사립 중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지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남은 일정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민관협의체가 통폐합을 결정하면 도교육청이 오는 3월부터 석 달 동안 학부모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어서 5월 말쯤 통폐합 대상 4개 중고등학교 학부모와 예비 학부모가 참여하는 찬반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찬성표가 60% 이상 나오면 공식적으로 사립학교 법인의 통폐합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하승철 군수의 마음은 급합니다. 호소문도 냈는데요. 인구 감소 위기는 엄연한 현실이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소멸되는 건 예정된 미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통합에 찬성표를 요청했습니다. 네, 이영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학교 통폐합을 두고 민간협의체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서부경남 GPG기였습니다.
지정 폐기물은 그 유해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폐기물이 묻힌 매립장이 우리 동네에 있다는 사실도 몰랐던 것은 물론 방치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양산 어곡의 폐기물 매립장에 실제 발생한 일입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사용이 종료된 양산 어곡의 한 폐기물 매립장입니다. 옹벽 곳곳에서 물이 흐르고 우수가는 파손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 보수된 옹벽조차 사가 갈라진 틈마다 물이 새고 흙이 떨어집니다. 매립장 뒤편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물이 새고 갈라진 건 기본, 옹벽이 뒤틀려 무려 10cm 넘게 벌어진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는 없습니다. 매립장 문은 닫혔고 녹슨 안내판에 나온 업체도 전화번호도 실존하는 건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곳에는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지정 폐기물이 매립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동네에 매립장이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몰랐습니다. 침출수가 유출돼도 빠른 대처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어곡에서 산 지가 지금 22년째 살고 있는데 지나가면 그냥 해상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저게 위험한 폐기물 매립장인가 이 생각하는 사람 전혀 없죠.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그 뒤에 또 노인 요양 시설도 있고 한데 굉장히 안 좋죠. 언덕처럼 보이는 곳이 모두 폐기물 언덕입니다. 축구장 4개 규모 부지 내에 매립량만 78만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여기서 나오는 침출수 추정 깊이도 20여 미터로 기준치를 10배나 초과했습니다.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운영된 매립장은 이후 업체가 20년간 사후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체가 부도를 맞으며 방치됐고 2019년에야 새 업체를 찾았습니다. 부도 업체가 낸 이행보증금으로 양산시와 낙동강유역 환경청이 관리해왔지만 그마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천입니다. 공장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하천입니다. 저도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할 정도로 악취가 심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숲속에 있어 노출되지 않는 하천. 산업단지 빗물이 모이며 바닥은 이미 여러 색으로 변했고 퇴적물도 걸쭉하게 쌓여 있습니다. 버려지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계속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하천에 물을 보시면 또 물도 여기 이 자리가 옛날에 다슬기가 있었고 가시가 있던 자리입니다. 근데 이 자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는 다슬기가 어느 미생물이 하나 서식할 수 있는 자리로 변했습니다. 이 물은 유산천과 양산천을 거쳐 부산 식수원인 낙동강으로 흘러갑니다. 폐기물 매립지라는 거를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거든요. 저런 물들이 사실 양산천에 흘러가듯이 낙동강으로 유입이 된다 그러면 주민이나 시민들에게 굉장히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25년 전 조성된 뒤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 매립장. 업체의 보고서에 양산시와 낙동강유역청은 시정명령만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진과 태풍 등 잇따르는 자연재해 속에 침출수 유출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경남교육청이 3월 1일자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이성철 진주중학교 교장이 학생교육원장으로 김정희 창원 명서초 교장이 과학교육원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경남교육청은 직속기관장 5명과 교육장 8명, 교장급 289명 등 모두 3,749명에 대해 승진과 전보, 전직, 신규 임용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경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동군이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하동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2024년 기준 경남 도내에 주소를 두고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지원 금액은 벼 재배 경작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하동군은 대상 농업인이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기간을 2달가량 앞당겼다고 밝혔습니다. 산청군이 찾아가는 우울 검사를 운영합니다. 이번 검사는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이 직접 방문해 진행하며 정신건강 설문을 통한 우울 선별 검사와 마음 건강 상담 등이 실시됩니다. 우울 정도 측정과 정신건강 고위험군 심층 상담 등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산청구는 지난 6일 금서면을 시작으로 올해 11개 읍면 마을 경로당을 순회할 예정입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기온이 한층 따뜻해졌습니다. 수요일엔 한낮 최고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일교차가 큰 날이 있으니까요. 여러 겹의 옷차림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남해 지역에는 흐린 하늘 나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산청 영하 3도, 하동 0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5도에서 1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광주 3도, 부산 6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8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후 들어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한물, 만조 시각은 밤 11시 50분, 간조 시각은 오후 5시 36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